안녕하십니까? 저는 당국대 법대의 헌법 교수를 역임했었고요. 지금은 목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미국 캘리포니아 센트럴 유니버시티에 소속이 되어 있는 김형남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약 6년, 7년 전쯤인가요? 아는 후배가 있어서 노량진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펴낸 책이 알기 쉬운 행정법 총론. 수강생이 많을 줄 알았는데 제가 현직 출제 교수였다는 것을 안 믿어 주시기 때문에 네이버에 제 이름 검색하시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안 믿어 주시는 바람에 수강생이 뭐 얼마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잠깐만 하고 한두 달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재능기부 차원에서 행정법에 이제 첫 발을 디디시는 분들, 특히 아주 이렇게 이공계에서 행정법을 공부를 하시고 공무원이 좀 되시려는 분들, 이공계에 계시는 분들은 뭐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멀리 있죠. 멀리 있는데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좀 어려워하는 과목이라서 그렇죠. 물론 법대 교수들도 행정법은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법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알기 쉽게, 정말 알기 쉬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알기 쉬운 행정법 총론 해서 제가 이렇게 펴냈던 책인데, 알기 쉬운 행정법 총론, PNP Communications라고 출판사가요. 아마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알기 쉬운 김형남 행정법 총론. 그래서 이 행정법 총론 책으로 이게 이 책은 한 돈 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요즘 시세에 비해서 뭐 그렇게 비싸지 않죠. 그래서 뭐 한 사람이 사가지고 뭐 이렇게 강의용으로 복사를 하시든지 해서 무료로 이 유튜브에서 제가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하니까요. 같이 쭉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노량진 학원에서는 뭐 강의를 끝까지 진행을 못했어요. 수강생이 없어서. 자, 그러면 제가 가진 교재 10페이지, 아직 책을 구입 안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아주 간략하게 조금만 이야기하고요. 제 이야기에 좀 공감이 되시면 계속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책을 열면은, 여러분도 책을 구입하셨다면은 권력 분립과 행정의 개념, 이렇게 시작합니다. 권력 분립이 여러분 뭘까요? 예, 뭐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겠죠. 근데 오래전부터 헌법과 행정법을 합쳐서 공법학이라고 하거든요. Public Law라고 하는데, 이 공법학에서 많은 옛날 오래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와 토론을 거친 끝에 나름대로의 권력분립 이론이라고 해서 굉장히 복잡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국가가 있죠. 이 국가의 펑션, 국가의 기능을 두부 한모가 있다면은 칼로 잘라서 세 등분합니다. 그러면 맨 왼쪽에부터 입법, 그 다음에 사법, 행정, 그죠?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세 등분했다 치면 이것이 바로 국가의 기능을 세 등분, 세 가지 또는 나누었다는 뜻에 나누어서 바로 세웠다는 뜻에서 권력 분립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죄송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국가의 기능 분립이 되겠죠. 권력이란 말 여러분 크게 좋아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국가의 기능을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누었다. 이것이 바로 권력 분립입니다. 자, 그러면 권력 분립 없이 행정이라는 단어가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권력 분립 주로 중국 헌법학자들은 뭐 오권 분립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좀 지나친 이야기 같고요. 정상적인 권력 분립 이론은 삼권 분립이죠.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이 가장 정상적인 권력 분립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법 할 때 행정법이 뭐냐? 법은 뭐 대강은 알죠, 그죠? 법이 정확하게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법은 뒤로 차치하고 앞에 있는 행정이 무엇이냐는 것을 밝히는 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전 행정법 교과서의 가장 주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앞에 행정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법학적인 차원에서 행정학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법학적인 차원에서 행정이 뭐냐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2절에 보면 행정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권력분립 이론에 의해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뉘는 하나, 그 중에 하나다. 그것이 행정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형식적 의미의 행정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행정의 개념을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뭐예요?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으로 나뉘겠죠.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겉으로만 보고 말하는 거. 사람을 자기를 겉으로만 보고 말하는 사람 참 마음이 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지금 이 시대에 적합한 이론이 아니겠죠. 그러면 정말로 따져보고 연구하고 고민해서 행정의 개념을 이야기해보자 하는 것이 실질적 의미의 행정 이론이죠. 그 실질적 의미의 행정 이론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설과 부정설. 긍정적인 사람이 더 효과를 보겠죠. 시험 공부에서도요. 공무원 시험 제가 출제를 14년간 했는데 여러분에게 크신 아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학원도 형편에 힘들어서 못 가시는 분들 이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긍정설과 부정설인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긍정설만 보겠습니다. 긍정설. 자, 긍정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긍정적으로 그냥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론은 뭐라고요? 그냥 뭐 함부로 평가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겉으로만 보고 그냥 평가를 해버리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긍정설은 무엇인가 이론적으로 접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접근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소극설, 공제설이라고 돼요. 두 번째가 적극설. 그래서 소극설과 적극설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소극설, 공제설은요, 쉽게 말하면 국가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뭐라고 구분한다고요? 입법, 사법, 행정.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 국가 기능, 국가 작용 중에 입법과 사법을 빼버린 나머지 그 나머지가 뭐라고요? 행정이 되겠죠. 그래서 뺀다는 의미, 한자말 공제라는 것이 세금 공제, 공제라는 말 쓰죠. 그 공제라는 뜻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좀 매겁죠? 근데 이것은 영국에서의 역사적 개념이에요. 영국 여왕이 막강한 권력을 지녔었다는 거 여러분 역사 공부해서 잘 알죠? 영국 여왕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두 가지였어요. 입법과 의회를 장악했으니까 parliament라고 하죠. 영국의 의회를. 입법을 장악하고 영국의 의회가 대법원의 역할을 했어요. 좀 우습죠? 그래서 영국의 의회, 입법과 강력한 재판권, 사법권만을 생각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덜 중요했던 지시만 내리면 공무원들은 다 지금도 복종을 잘 하니까 중요한 국가 작용 중에 입법과 영국 여왕이 휘두르던 입법과 사법을 뺀 나머지가 바로 행정이다. 이런 것이 소극설이며 공제설입니다. 그 두 번째 적극설은 첫 번째 목적설과 결과실현설이 있어요. 결과실현설을 양태설이라고도 합니다. 양태라는 말은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모양. 자, 첫 번째 목적설은 쉬워요. 이것도. 행정은 뭐냐 하니까 국가 목적 중에 공익, public interest라고 하는 공익을 위한 것이 바로 행정이다. 공익 실현 목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다 행정이다. 라는 이야기죠. 뭐 거의 다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러면은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만드는 입법작용은 공익을 위한 게 아닌가요? 재판을 행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게 아닌가요? 이런 비판을 이 목적설은
받을 수밖에 없겠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수설이 바로 결과 실현설 또는 양태설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국회가 만들어준 법률 아래에서 법률의 구속을 받아가면서 현실 사회에서 어떤 형성적인 활동을 하는 무엇인가를 뭔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작용이 바로 행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수고하셨고요. 교재 구입하셔서 이 무료 강의에 계속 빠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